자,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. 시제 댓글이고, 영상 제목, 서민들의 인생 사는 재미는 다른 거 없어. 한 단계씩 성장하는 것이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이 영상은 제가 화요일날 마지막 날에 찍었어요. 새벽 늦게 찍었는데, 이건 그냥 제 생각을 얘기한 겁니다. 댓글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. 뭐, 여기 계신 분들 다 서민일 겁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, 국민들이랑 절대 다수는 서민이기 때문에, 보통 이제 언론에서 서민들을 굉장히 안 좋게 포장합니다. 뭔가 능력도 없고, 돈에 좀 노예처럼 뭐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해요. 이것도 미디어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, 뭐 좀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못 살 것도 아니거든요. 근데 미디어가 자꾸 서민들의 삶을 굉장히, 여러분 그것도 아시죠? 뉴스가 일부러 서민들이라고 하고 굉장히 뭔가 만만하게 좀 이렇게 좀 못 산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. 근데 서민도 그 자산에 따라, 직업에 따라, 버는 돈에 따라 다르거든요, 이게. 근데 이거 싸잡아서 좀, 뭔가 좀, 살기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그냥 이꼴로 이렇게 다 모아서 얘기를 해요. 이것도 내가 봤을 땐 뉴스가 잘못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, 아무튼 그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. 뭐, 서민이기 때문에, 뭐, 우리가 다 절대 다수가 아마 월급쟁이일 겁니다. 서민들의 꿈은 대다수는 이제 그런 거예요. 부자가 되고 싶은 거. 부자가 돼서 돈 걱정 안 하는 거. 나이 들어서 좀 여유있게 사는 거. 좀 누리고 사는 거. 좀 죄송한 얘기인데요. 그렇게 되실 분들 거의 없습니다. 서민들은 웬만하면 부자가 못 됩니다. 인생에서 크게 뭔가 무리수를 걸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요. 괜히 무리수를 걸었다가 어떻게 자빠질지도 몰라요. 지금 비트니 영근인이 서민 단계에서 무리수 걸었다가 지금 골로 가신 분도 있잖아요. 그거 보니까 무섭죠. 아, 난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.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겠다. 좀 금전적으로 좀 넉넉해지겠다. 꼭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내가 돈 몇 푼 없지만 나중에 그래도 돈을 좀 모아서 좀 미래를 대비하겠다.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좀 좋은 환경 이사를 가겠다.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. 사실 부자가 되려면 월급쟁이 하면 안 돼요. 공무원도 되면 안 돼. 공기업도 들어가면 안 돼요. 안타깝지만 그래요. 서민들이 버는 돈이라는 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어요. 이 정해진 돈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? 어떻게 돈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. 근데 보통은 이제 이 돈에 대해서 만족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만큼밖에 못 벌까?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. 이렇게 태어난 이상 이렇게 살아야죠.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다 이렇게 사니까.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벌겠다, 뛰어넘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얘기했잖아요. 원바이원, 스텝 바이 스텝 정신으로 한 단계씩. 그러니까 내가 올해 1,000만 원 모았으면 다음에 2,000만 원, 3,000만 원. 월급 오르면 X를 좀 늘려가지고 뭐 1,500만 원씩 모으든가 그런 식으로 가면 돼요. 대신에 뭐 중간에 고민이 있을 겁니다. 뭐 남들이 좋은 차 몰고 뭐 좀 좋은 물건 사고 하면 아 나도 사볼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 유혹이 있을 때마다 또 떨쳐내셔야 돼요. 뭐 그거 산다고 해서 내 신분이 크게 다 바뀌는 거 아니거든요. 특히 남자분들은 자동차 한 대 바뀐다고 내 인생이 크게 안 바뀌어요. 바뀌긴커녕 오히려 내가 이 자동차 감당 못 해가지고 모아야 될 돈을 못 모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서민들은 그냥 한 단계씩 간다는 재미로 사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재밌어요, 여러분. 해보면. 뭐 남들이 봤을 때 뭐 정신 승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재밌어요. 은행 만기 돼가지고 이자 받는 재미도 있고 특히 요즘에는 뭐 금리도 세잖아요. 금리 5% 넘어가잖아요. 5%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. 뭐 1,000만 원 넣어도 한 50만 원 남기니까 특히 한 4, 5천만 원 예금 넣으면 한 200만 원 남거든요. 그래서 절대 적은 돈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어설픈 데 투자하는 것보다 예금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. 그래서 괜히 그 남들 산다고 해서 이것저것 다 갖추고 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버는 돈에서 딱 필요한 데만 돈을 쓰시고요. 그렇다고 막 쥐어짜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너무 쥐어짜내면 현타가 와가지고 과소비하게 되거든요. 그렇게 하지 말고 적절하게 소비하시면서
좀 돈을 모으면서 미래를 도모하는 쪽으로, 한 단계 성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대 초반에 통장에 200만원 뿐 없어서 고달프다 생각했는데 빚 갚을 거 갚으면서 30 가까워지는 지금은 적금 3천 받고 평상시 쓸 돈 900 토스 통장에 넣어서 이자 먹고 하니 은근 재밌긴 합니다. 물론 그동안 여행 간 것만 안 가고 뒤지게 모았지만 이렇게 안 모으고 여전히 200만원만 있었다면 진심으로 자기감 개쩔었을 것 같네요. 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. 앞으로도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. 특히 남자든 여자든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. 나이를 먹으면 뭐 행복을 결정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행복을 결정지는 것 중에 뭐 좋은 옷을 입는다거나 좋은 차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좋은 곳에 여행을 한다거나 이것도 행복이지만 저는 이것보다 더 큰, 이걸 상쇄할 만한 더 큰 행복은요. 바로 재정적인 안정감이에요. 나이 먹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재정적인 안정감.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. 이게 없으면 우울해져요. 내가 한 나이 30 넘어가 보니까 이 재정적인 안정감이 없는 분들, 뭐 빚에 허덕이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는 분들, 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, 이분들은 거의 우울해요. 특히 여자분들 우울증이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요. 이게 젊었을 때야 내가 이쁘고 뭐 쫓아다니는 남자가 있었기 때문에 막 만나고 했지만 결혼까지 못 가고 모아놓은 돈 없으면 정말 처량해요. 여자분들 몇 분 계신데 잘 들어보세요.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. 나보다 이뻐가지고 막 남자들 많이 벗겨먹고 이렇게 좀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다가 근데 꼭 그런 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의외로. 남자도 그런 경우. 남자도 약간 반응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다가 만나기는 해. 근데 결혼까지 못 가. 왜 못 가냐? 가진 게 없으니까. 결혼까지 가려고 하니까 계산을 때릴 거 아니에요. 근데 뭐 사귀게 하겠지만 남자도 바보가 아닌 게 뭐야 이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난 시집하려고 하네. 내가 설거지 당하기 싫어. 내가 여기 왜 만나? 적당히 만나다가 또 헤어지는 거죠. 그러다가 나이 차가지고 이제 그때는 젊었을 때 이뻤지만 나이 먹어서 이제 주름살 생기고 피부도 처지고 하는 거야. 성형 부향이 또 나오고. 근데 모아놓은 돈은 없어. 그러면 굉장히 우울해져요. 그런 분들이. 진짜로. 남자도 마찬가지. 남자도 젊었을 때 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클럽 가서 돈 쓰고 뭐 못나 있다고 그렇게 살다가 나이 먹어서 이제 유지하려고 빡신 거야. 이제 돈도 그만큼 안 모이고. 그러면 이제 사람이 굉장히 우울해져요. 진짜로.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간에 내가 뭐 크게 뭐 집을 샀다거나 가지고 있는 게 없어도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적어도 난 다행이구나. 지금 특히 경제 위기이지 않습니까?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경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아놓은 돈이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. 그래도 이런 생각 안 드나요? 뭐 경제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다. 이 정도 돈도 없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그분들은 어떡하려나? 이런 걱정 생기지 않습니까? 생겨요. 사실 돈이 있는 분들은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. 모아놓은 돈이 있는 분들은. 그리고 원래 아껴 쓰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이 안 돼. 왜냐? 좀 더 적게 쓰면 되는구나. 나 원래 아껴 썼으니까. 뭐 물가 좀 올라도 좀 더 이상 복구하면 되겠네. 이미 몸에 배신 분들 괜찮아요.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와도 씀씀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분들은 크게 위태위태하지 않습니다.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. 내가 좀 버는 돈 한돈에 썼던 분들은 물가 올라가네. 그러면 좀 아껴 먹자. 아니면 저축 좀 조금만 하자. 그래도 뭐 저축하고 있으니까 좀 드라이브 좀 적게 가고 배달 음식 좀 적게 먹고 뭐 그러면 되지. 그러다가 뭐 사람이 죽냐?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다면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. 원래부터 돈을 좀 쓰던 사람들은 이걸 못 줄여요. 가장 큰 분들이 그런 거예요. 월급 200 벌어가지고 200을 다 쓰는 분들. 그런 분들이 경제 위기가 못 버텨 이게. 왜냐 자기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 200 버는 생활 수준은 못 버려요. 못 버려. 인프라 같은 누리고 배달 음식 매일 시켜 먹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만 그걸 못해도 자기가 뭔가 우울해지고 뭔가 사는 것 같지가 않아. 그래서 이걸 포기를 못해요. 그리고 살면서 뭔가를 줄이고 좀 컨트롤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고 사람이 그렇게 싹 바뀌지 않거든요. 예. 원래부터 택시를 타던 사람은 경제가 어려워지고 벌이 상황이 안 좋아져 택시를 타야 돼요.
정말로. 돈을 아끼는 것도 아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아끼는 겁니다. 이건 팩트입니다, 진짜. 이거는 진짜 반박을 할 수 없어. 예. 돈을 아끼고 이렇게 뭔가 조절하는 사람도 이게 그런 거야. 오히려 위기에 강해진다고 하는 말이 있죠. 경제 위기에 강해진다. 그러니까 아껴본 사람들이 경제 위기에 더 강해져요. 왜냐, 그분도 노하우가 있으니까. 물가가 오르면 아 그래 난방 좀 적게 틀고 좀 라면 적게 먹고 배달 음식 한두 번 적게 먹고 하면 비슷하잖아. 아 뭐 배달 음식 왜 뭐 그냥 마트 가서 그냥 장바가지 해 먹으면 되지. 뭐 치킨 왜 사 먹어. 그냥 저기 마트 가가지고 저 에어프라이기 치킨 사가지고 그 6,000원 하니까 그거 데워 먹으면 되지. 그렇게 하면 돼요. 근데 원래 쓰던 사람은요 갑자기 경제 위기가 어려졌다고 해서 아 이제 아껴야겠다.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. 한 번도 돈을 씀씀이를 조절해 본 적이 없다 보니까. 특히 나이 먹고 있잖아요. 돈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. 나이 먹고 직장까지 잘리는 돈 없으면 진짜 우울해집니다. 그래서 뭐 자동차 누가 뭐 비싼 차 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누가 명품백을 메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. 누가 누구 만난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. 뭐 그분들 중에 재정 상태를 탄탄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만들지 않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. 뭐 젊었을 때야 뭐 즐기고 한다고 하지만 젊음이 절대 오래가지도 않고 20대가 딱 지나는 순간 이게 중요해져 이게. 이게 정말 중요해진다고. 이 재정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뭐 결혼 뭐 하는 거고요. 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결혼합니까 요즘에. 남자 여자든 간에 모아둔 돈을 따지는 시대인데. 설령 결혼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혼자서 이제 좀 먹고 살기 좀 여유가 있을 수 있도록 이 돈을 모아놔야 돼요 이게.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적인 안정감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뭐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져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. 네,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런 말 있어요. 이렇게 안 모으고 여전히 200만 있었으면 진심 자기감 개쩔었을 것 같네요. 맞습니다. 예. 한번 생각해. 경제가 어려운데 내가 통장에 가진 게 없으면 거기다 마이너스 통장이고 빚 있으면 얼마나 힘들까요? 이자가 계속 올라갈 텐데.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. 내년에 한번 보세요. 겉으로 멀쩡하다고 진짜 멀쩡한 게 아니에요. 겉으로 멀쩡한 척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. 그분들이 민낯이 벗겨지게 될 거예요. 지금 뭐 카푸어짓 하면서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비싼 차 구입해서 캐피탈 금리 내고 있는 사람들 과연 내년 버틸 수 있을지, 아니면 지금 명품백으로 이제 할부 지르던 뭐 여자분들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. 먹고 살기 어렵다, 죽겠다, 네, 그런 말 나옵니다.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여행이라는 거, 특히 여자분들한테 얘기하시면 여행이라는 게 해외여행 간다고 본인 인생 그렇게 안 달라져. 아니 여행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내 여행 갔다 와도 되잖아요. 국내 갔다 온 거 여행이 아니야? 여행 맞잖아요. 아니 뭐 잠깐 차박 같은 캠핑 갔다 와도 되잖아. 아니면 뭐 저 겨울 산행 같은 거 갔다 와도 되고. 안 그래요? 무슨 뭐 유럽 갔다 와도 본인 인생 뭐 그렇게 달라져. 갔다 오면 통장이 텅텅 비었는데. 어? 아, 유럽 여행 갔다 올 돈으로 차라리 뭐 집에서 뭐 방콕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든가. 갔다 오면 통장 아닙니까? 통장. 텅텅 비었잖아. 물론 뭐 돈이 많아가지고 갔다 와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갔다 오고 나면 진짜 제로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여행이라는 게 무조건 해외를 가야 뭐 유럽 같은 데 가야 여행이 아니라 국내에도 여행입니다. 그냥 내가 살아온 곳을 벗어나기만 여행이야. 내가 살아온 곳을 벗어나기만 해도. 여러분이 서울 살잖아. 그럼 서울에 벗어나기만 해도 여행이에요.
아니, 국내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면 유럽 같은 데 가서 뭐 그렇게 달라진다 그래. 그렇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것도 아니잖아. 사진 몇 장 남기는 끝낼 거 아니에요.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재정적인 안정감을 키우는 거야. 각자의 어떤 벌이 상태를 잘 조절해서 각자의 재정을 탄탄하게 만들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거. 예. 지금 뭐 남들한테 자랑하려고 여행 같은 거 가가지고 사진 올리고 뭐 자동차 자랑하고 맛있는 거 먹었다 자랑하고 술 마시는 거 자랑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. 예, 그럴 때가 아니에요. 정신 차리세요, 여러분들. 재정적 안정감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.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안정감 없으면요. 누구 하나 날 거들떠 봐주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좀 힘들겠지만 여러분 버는 돈 마이너스 만들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때 좀 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